5월 말경에 스크루는 주말을 끼고 휴가를 내어 사흘간 나고야의 집에 머물렀다. 마침 아버지 제사도 있고 해서 여러 의미로 귀향하기에 알맞은 시기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큰 누나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고 그 넓은 집에서 살았는데, 예전에 스크루가 쓰던 방은 아무도 쓰지 않은 채 그대로 비어 있어 거기 머물 수 있었다. 침대도 책도 책장도 고등학교 시절 그 모습 그대로였다. 책장에는 옛날에 읽었던 책들이 꽂혀 있었다. 책상 서랍에는 문방구와 노트가 그대로 있었다. 첫날은 절에서 제를 올리고 친척들과 만나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면서 보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자유로웠다. 스크루는 제일 먼저 아우를 찾아가기로 했다. 보통 회사라면 일요일은 쉬지만 자동차 쇼룸은 영업을 한다. 누구를 만나든 미리 약속을 잡지 않고 무작정 찾아가기로 했다. 처음부터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 상대가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한 후 만난 그 자리에서 가능한 한 솔직한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였다. 만일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는 상대가 만나기를 거부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때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된다. 렉서스 쇼룸은 나고야성에 가까운 한적한 장소에 자리 잡고 있었다. 널찍한 유리창 안에는 스포츠 쿠페에서 사륜구동차까지 형형색색의 렉서스 신차가 화려한 모습으로 들어섰다. 안으로 들어서자 새 타이어와 합성수지와 가죽 냄새가 뒤섞인 신차 특유의 냄새가 풍겼다. 스크류는 리셉션 데스크로 가서 거기 앉은 젊은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우아하게 위로 들어올리고 가느다랗고 뽀얀 목덜미를 드러내고 있었다. 데스크에 놓인 꽃병에는 딜리아가 커다란 핑크색과 흰색 꽃을 피웠다. 오우미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녀는 맑고 청결한 쇼룸에 어울리는 부드럽고 산뜻한 미소로 그를 맞아주었다. 자연스러운 색깔을 입힌 입술에 치열이 아름다웠다. 아, 오우미 씨 말씀이시죠? 실례하지만 고객님 성함 부탁드립니다. 타자키라고 합니다. 스크루는 말했다. 타자키님 오늘 예약하셨습니까? 그는 이름을 약간 잘못 발음할 것을 딱히 지적하지는 않았다. 어쩌면 그 편이 더 나을지도 몰랐다. 아니, 예약은 하지 않았는데. 네, 알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여자는 수화기를 들고 단축 버튼을 누르고 5초 정도 기다렸다. 그리고 말했다. 오우미 씨, 다자키 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사키 님이십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고 그녀는 몇 번이나 네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스크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다사키님, 오우미 씨는 지금 업무 중이라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10분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잘 훈련된 매끄러운 말투였다. 경어의 사용법이 정확했다. 그리고 기다리게 하는 것을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들렸다. 교육이 잘 되어 있었다. 그는 또 천성적인 것일까? 괜찮습니다. 딱히 급한 일도 아니니까요. 그녀는 스크루가 보기에도 고급스러운 검은 가죽 소파로 안내했다. 거대한 관엽식물 화분이 있고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음악이 낡게 흘러나왔다. 가늘고 긴 유리 테이블 위에는 호화로운 렉서스 카탈로그가 늘어서 있었다. 커피나 홍차 그리고 녹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커피 부탁합니다. 그는 렉서스의 새로 나온 세단 카탈로그를 살펴보는데 커피가 나왔다. 크림색 머그컵에 렉서스 로고가 찍혔다. 스크류는 고맙다고 하고 마셨다. 맛있는 커피였다. 신선한 향기에 온도도 알맞았다. 양복을 입고 가죽 구두를 신기를 잘했다고 스크류는 생각했다. 렉서스를 사러 오는 손님은 보통 어떤 옷을 입고 올까?
스크류는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러나 폴로 셔츠에 청바지, 스니커즈 차림이면 가볍게 보일지도 모른다. 집을 나서기 전에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맸다. 15분 정도 기다리는데 스크류는 시판 중인 렉서스 차종을 모두 외워버렸다. 새로 알게 된 것은 렉서스 차는 카롤러나 크라운 같은 명칭이었고 번호로 구분된다는 사실이었다.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처럼 또는 브람스의 교행곡처럼. 이윽고 키 큰 사내가 쇼룸을 가로질러 왔다. 몸집도 컸다. 그러나 큰 몸집에 비해 움직임이 기민했다. 보폭도 넓고 자신이 비교적 서둘러 공간을 이동한다는 사실을 은근슬쩍 알리는 움직임이었다. 분명 아우였다. 멀리서 봐도 예전 인상과 거의 변한 게 없었다. 몸집이 한층 불어난 것만 달랐다. 가족이 늘어나서 집을 증축한 것처럼 스크류는 카달로그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소파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다. 많이 기다리셨지요? 죄송합니다. 오미입니다. 아우는 스크류 앞에 서서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거대한 몸을 주름 하나 없는 양복이 감싸고 있었다. 청색과 회색이 섞인 가벼운 천으로 지은 고급 양복이었다. 체형으로 보아 필시 맞춤일 것이다. 옅은 회색 셔츠에 짙은 회색 넥타이, 빈틈없는 조합이었다. 학생 시절에 그에게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다. 그러나 머리는 여전히 짧았다. 럭비 선수의 머리다. 그리고 변함없이 많이 탄 얼굴이었다. 스크류를 바라보는 아우의 표정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다. 눈에 살짝 당혹감이 비쳤다. 그는 스크류의 얼굴에서 낯익은 뭔가를 읽어낸 듯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잘 기억해내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웃음 띤 얼굴로 말을 삼킨 채 스크류가 말하기를 기다렸다. 오랜말이야, 스크류는 말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아우는 얼굴에 깔렸던 뿌연 의구심 같은 것이 확 걷혔다. 목소리만은 변하지 않았다. 스크류구나.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스크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해. 그래도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아우는 어깨로 크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었다. 그런 다음 스크류의 온몸을 점검이라도 하듯 훑어보았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시선을 떨어뜨리다가 다시 위로 시선을 되돌렸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그는 감탄한 듯 말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도 모르겠어. 넌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아우는 큰 입을 조금 비스듬히 뒤틀었다. 아니야. 몸무게가 불었어. 배도 나왔고 빨리 달리지도 못해.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접대 골프를 하는 게 고작이거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이, 여기 신차 사러 온 거 아니지? 아우는 확인하듯이 말했다. 차 사러 온 건 아니야. 미안하지만 둘이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잠깐이라도 좋아. 아우는 살짝 얼굴을 찌푸렸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망설이는 게 분명했다. 옛날부터 그는 속내를 그냥 겉으로 드러내는 성격이었다. 오늘은 일정이 정말 빡빡해. 외근도 있고 오후에는 미팅에 참석해야 되고 편리한 시간을 정해주면 돼. 내가 맞출게. 이렇게 만나려고 일부러 나고야에 온 거야. 아우는 머릿속으로 스케줄을 더듬고는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계바늘은 11시 30분을 가리켰다. 그는 손가락으로 코끝을 살살 긁다가 결국 마음을 정한 듯이 입을 열었다. 좋아, 12시에 점심을 먹거든. 30분 정도면 시간을 낼 수 있어. 여기를 나가서 왼쪽으로 조금 걸어가면 스타벅스가 나올 거야. 거기서 기다려줘. 12시 5분 전에 아우는 스타벅스에 나타났다. 여긴 좀 시끄러워. 마실 걸 사서 어디 조용한 데로 가자. 아우가 말했다. 그리고 카푸치노와 스콘을 주문했다. 스크류는 생수 한 병을 샀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근처 공원까지 걸어갔다. 거기서 빈 벤치를 찾아 나란히 앉았다. 하늘에는 10개 구름이 낀 어디서도 파란 하늘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비가 내릴 것 같지는 않았다. 바람도 없었다. 녹색잎이 무성한 버드나무까지는 아슬아슬하게 바닥까지 늘어져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때로 작은 새가 날아와 가지에 불안정하게 앉았다가 금방 체념이라도 한 듯 날아가 버렸다. 가지가 흐트러진 마음처럼 살짝 흔들리더니 곧 조용해졌다. 이야기 도중에 전화가 울릴지도 모르니까 이해해줘.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괜찮아. 바쁜 줄 잘 알아. 휴대전화라는 놈 편리하니까 불편해. 그런데 너 결혼은 했어? 아니, 아직 혼자야. 난 6년 전에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어. 3살 난 남자애. 둘째는 지금 마누라 뱃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 9월에 출산 예정이야. 여자애라고 하더군. 스크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생이 아주 순조로운 것 같아. 순조로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착실하게 전진하고 있어. 다시 말해 절대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지. 아우는 그렇게 말했다. 넌 어때? 특별히 나쁜 일은 없어. 스크류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아우에게 주었다. 아우는 그것을 받아들고 소리내어 읽었다. 철도 주식회사 시설부 건축과 주로 역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일이야. 넌 옛날부터 역을 좋아했지. 아우는 감탄한 듯이 말했다. 그리고 카푸치노를 한 모금 마셨다. 결국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구나. 직장 일이니까 좋아하는 것만 할 수는 없지 뭐. 짜증나는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아. 그건 어딜 가나 마찬가지야. 남의 밑에서 일하다 보면 재미없는 일들이 많지. 아우는 짜증나는 일들이 떠오르듯 몇 번이나 살짝 고개를 저었다. 렉서스는 잘 팔려? 나쁘진 않아. 여긴 나고야니까. 원래 나고야의 본토잖아. 가만히 있어도 도요타는 팔려. 다만 이제 우리 상대는 닛산이나 혼다가 아니야. 지금까지 메르세데스나 BMW 같은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를 타고 소비자층을 렉서스 오너로 바꾸는 게 목표지. 그럴 목적으로 도요타는 플래그십 브랜드를 내세운 거야.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잘 될 거야. 우리 사전에 실패는 없다. 스크류가 그렇게 말하자 아우는 순간 묘한 표정을 짓다가 금방 환한 얼굴로 말했다. 럭비 시합에 그거 말이지? 참 별걸 다 기억하는구나. 사기를 고무하는 걸 잘했잖아. 그래, 시합은 자주 졌지만 그래도 솔직히 비즈니스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어. 물론 경기가 별로 좋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여전히 지갑이 빡빡해. 그래도 있는 사람은 여전히 지갑이 빵빵해. 참 이상할 정도로. 스크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우는 말을 이었다. 나 역시 줄곧 렉서스를 탔어. 아주 좋은 차야. 조용하고 고장도 없고 시험 코스를 운전할 때 시속 250km나 나왔지만 핸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 브레이크도 터프하고 대단한 놈이야. 자기 마음에 드는 걸 남에게 권유하는 건 좋은 거야. 아무리 달변가라고 해도 자기가 납득 못하는 걸 남한테 팔 수는 없거든. 스크류는 그 말에 동의했다. 아우는 스크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이, 말투가 자동차 세일즈만 같아? 아니, 그렇진 않아. 아우가 자신의 생각을 정직하게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그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절대 그런 말투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했다. 너 차 운전해? 아우가 물었다. 운전은 하지만 차는 없어. 도쿄에 살면 전차와 버스, 택시로 어디든 돼. 평소에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 꼭 필요하면 시간 단위로 렌터카를 빌려. 그런 점이 나고야하고 다르지. 하긴 그럴 거야. 그러는 게 편하기도 하고 돈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말하고 아우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차 같은 건 없으면 없는 대로 좋은 거야. 그런데 어때? 도쿄 생활은 마음에 들어? 직장도 있고 이젠 꽤 오래 살았으니까 분위기에도 익숙해졌어. 달리 갈 곳도 없고 그뿐이야.
특별히 마음에 드는 건 아니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중년 여자가 보더 콜리 2마리를 데리고 앞을 지나갔다. 두 사람은 성 쪽으로 조깅했다. 몇 사람이 성 쪽으로 조깅했다. 할 말이 있다고 했지? 아우는 멀리 있는 누군가를 향해 말하듯이 입을 열었다.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나고야에 돌아와서 전화를 했지. 스크루는 서두를 꺼냈다. 그때 다시는 나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앞으로 절대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 그게 나머지 셋의 공통된 뜻이라고 했고, 그거 기억해? 물론 기억하지. 이유를 알고 싶어. 지금 와서 갑자기? 아우는 조금 놀란 듯이 말했다. 이제 와서. 그때는 도저히 물어볼 수 없었어. 느닷없이 그런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이 크기도 하고 동시에 그렇게 단호하게 거부당한 이유를 듣는 게 두렵기도 했어. 그 이유를 알게 되면 혹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로 했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상처도 나으리라 생각하고. 아우는 스콘을 조그맣게 뜯어 입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천천히 씹어 카푸치노를 머금어 목 안으로 흘려 넣었다. 스크루는 말을 이어갔다. 그로부터 16년이란 세월이 흘렀어. 하지만 그때 입은 상처는 아직도 그대로 내 가슴에 남아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아직도 계속 피를 흘리는 모양이야. 얼마 전에 사소한 일을 계기로 그걸 깨달았어. 나에게는 꽤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고야까지 만나러 왔어. 갑작스럽게. 민폐였는지는 몰라도. 아우는 무겁게 들어선 버드나무 가지를 잠시 바라보았다. 이윽고 그가 열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넌 짐작가는 데가 없는 거야? 16년이나 그 이유를 생각해왔어. 그렇지만 도무지 알 수 없어. 아우는 당혹스러운지 눈을 가늘게 뜨고 코끝을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뭔가를 깊이 생각할 때 그의 버릇이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넌 알았다고만 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지. 특별히 항의도 하지 않고 깊이 따지고 들지도 않았어. 그래서 난 당연히 너 스스로가 짐작가는 데가 있다고 해석했어. 정말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으면 말 같은 건 나오지 않는 거야. 아우는 거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스콘을 찢어 그 조각을 비둘기에게 던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비둘기들이 모여들었다.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 같았다. 아마도 점심시간에 혼자 이곳으로 와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나눠주는 것이라. 도대체 왜였어? 스쿨가 물었다. 너 정말로 몰라? 정말로 아무것도 몰라. 그때 휴대전화에서 활기찬 벨소리가 울렸다. 아우는 양복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액정 화면에 뜬 상대의 이름을 힐끗 확인한 다음 무표정하게 키를 누르고 그대로 호주머니에 넣었다. 착신 멜로디는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 팝송. 아마도 태어나기 전에 유행했던 노래이다.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지만 제목까지는 생각나지 않았다. 혹시 용건이 있으면 먼저 처리해도 좋아. 스크루가 말했다. 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그렇게 대단한 용건도 아니야. 나중에 해도 돼. 스크루는 생수를 한 모금 마셔 목을 죽였다. 왜 나는 그때 그룹에서 추방당해야만 한 걸까? 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내 쪽에서 도무지 짐작가는 데가 없다는 건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그건 내가 싫어하고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단 말인가? 스크루의 입술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성적인 관계? 설마? 시로는 너한테 강간을 당했다고 했어. 아우는 말하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억지로 성적인 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스크루는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방금 물을 마셨는데도 모간이 아릴 정도로 말라왔다. 아우는 말했다. 내가 그런 짓을 하다니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
다른 두 친구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구로도 아카도 아무리 생각해도 넌 남이 싫어하는 걸 억지로 할 타입이 아니니까 더욱이 폭력을 휘두르면서까지 그럴 타입이 아니야. 그건 잘 알아. 그렇지만 시로는 너무 진지했고 심각하게 고뇌했어. 너한테 표면적인 얼굴과는 다른 이면의 얼굴이 있다고 시로는 말했어.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상상하기 힘들 만큼 다른 이면의 얼굴이 있다고. 그런 말을 듣고 우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스크루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런 다음 말했다. 어떤 식으로 나한테 강간을 당했는지 시로가 설명했어? 설명했지. 아주 리얼하게 자세하게. 가능하다면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았어.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괴롭고 싶었어. 아니,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편이 맞을지도 몰라. 아무튼 시로는 심하게 감정적이었어. 몸을 떨고 얼굴이 뒤틀릴 정도로 격렬한 분노를 드러냈어. 시로 말로는 어떤 유명한 외국인 피아니스트 콘서트가 있어. 그걸 보려고 도쿄까지 갔다가 지유카오가에 있는 내 집에 머물게 되었다고 했어. 부모님한테는 호텔에서 잔다고 하고 호텔비를 챙긴 거야. 남녀 둘이서 밤을 보내는 거지만 상대가 너니까 마음 놓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힘으로 눌러 범했다고. 저항하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여주지 않았다고. 자기 전에 술을 조금 마셨는데 그때 무슨 약 같은 걸 탔을지도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였어. 스크루는 고개를 저었다. 내 방에서 자는 건 고사하고 시로가 도쿄에 내 집에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아우는 넓은 어깨를 조금 움츠렸다. 쓴 약을 삼킨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듯이 말했다. 나루서는 시로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어. 자기는 처녀였다고. 시로는 말했다. 억지로 당하는 바람에 심하게 아팠고 출혈도 있었다고. 그렇게 내성적인 시로가 우리에게 일부러 그런 처참한 이야기를 지어내야 할 이유도 찾을 수가 없었어. 스크루는 아우의 여벌고를 향해 말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왜 먼저 나한테 직접 확인해 보지 않았지? 해명할 기회 정도는 주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결석재판 같은 게 아니라. 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내 말이 맞아.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야. 우리는 냉정을 찾고 뭐가 어찌됐던 너한테 설명을 들었어야 했어. 그렇지만 그때는 그럴 수 없었어. 도저히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 시로는 심하게 흥분해서 갈팡질팡이었어. 그대로 두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상황이었고 우리는 먼저 시로를 달래 그런 혼란에서 벗어나게 했던 거야. 우리도 100% 시로의 말을 믿었던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해 좀 이상하게 보이는 점이 없지는 않았어. 그렇지만 그게 완전히 픽션이라고만은 생각할 수 없었어. 그 애가 그 정도로 강하게 말하는 데는 어느 정도 진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일단 나를 잘라냈단 말이지. 이봐 스크류, 우리도 충격을 받아 혼란스러웠어. 상처받기도 했고 누구를 믿어야 좋을지 몰랐던 거야. 그런 와중에 먼저 구로가 시로 편에 섰어. 그 애는 시로가 요구하는 대로 너를 일단 자르자고 주장했어.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 아카와 나는 그 기세에 눌리고 말았다고 할까? 거기에 따르는 꼴이 된 거지. 스크루는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믿어줄지 어떨지 몰라도 난 당연히 시로를 강간한 적도 없고 성적인 관계를 가진 적도 없어.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한 기억도 없고. 아우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무엇을 믿든 안 믿든 그로부터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렀고 말았다. 스크루는 그렇게 생각했다. 다른 세 사람에게도 스크루 자신에게도. 아우의 휴대전화에서 다시 벨소리가 울렸다.
아우는 상대의 이름을 체크하고 스크루를 향해 말했다. 미안해, 잠깐 전화 좀 받아도 될까? 물론이지. 아우는 전화를 들고 벤치에 일어나 조금 떨어진 곳에서 통화를 했다. 몸짓이나 표정으로 보아 고객에게서 온 문의전화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스크루는 갑자기 그 멜로디의 공명을 떠올렸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비바 라스베가스였다. 그러나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렉서스 최고의 세일즈맨의 벨소리로 어울리는 음악은 아니었다. 이런저런 일들 하나하나가 조금씩 현실감이 없었다. 이윽고 아우가 돌아와 다시 옆자리로 앉았다. 미안해, 일은 잘 처리했어? 스크루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약속한 30분이 거의 다 되었다. 스크루는 말했다. 시로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리고 그 상대가 왜 나였어만 냈을까? 글쎄, 그건 나도 몰라. 아우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나한테는 미안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때나 지금이나 도무지 알 수 없어.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뭘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아우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는 혼란에 빠지는 데 익숙하지 않다. 정해진 필드 안에서 정해진 룰 아래 따라 정해진 멤버와 행동할 때 그의 진가가 가장 잘 발휘된다. 자세한 사정은 프로가 가장 잘 알지 않을까? 난 그때도 아무래도 그럴 거라는 느낌을 가졌더랬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실이 있지 않을까 하고. 잘할 거야. 그런 일은 여자끼리 더 가슴에 열고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거. 구로는 지금 핀란드에서 살아. 스크루가 말했다. 알아. 가끔 엽서가 오곤 해. 두 사람을 다시 입을 다물었다. 교복 차림의 여고생 셋이 공원을 가로질러 갔다. 엷은 스커트 자락에 펄럭이며 교복 차림의 여고생 셋이 공원을 가로질러 갔다. 짧은 스커트 자락을 힘차게 펄럭이며 큰 소리로 웃으면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앞을 지나간 지나가는 여학생들이 여지없이 어린아이로 보였다. 하얀 양말에 검정 로퍼, 표정이 어리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저 나이였다고 생각하니 정말 묘한 느낌이 들었다. 어이 스크루, 너 인상 많이 변한 것 같다. 벌써 16년이나 못 봤잖아. 당연히 변하지. 아니, 세월만이 아니야. 처음에는 정말 너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 물론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할까? 말랐으면서도 예리한 느낌. 볼이 홀쭉하고 눈길은 물론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할까? 말랐으면서도 예리한 느낌. 볼이 홀쭉하고 눈길은 깊고 날카로워졌어.